지난 시간에 제가 좀 궁금증을 쫙 일으켜 드리면서 왜 그러면 지지에서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될까 하는 그 심리 상태의 변화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왜 불과 어제는 지지선으로 하다가 오늘은 저항선 역할을 할까? 왜 불과 어제까지 저항 역할을 하다가 오늘은 지지 역할을 할까? 안 궁금하죠? 근데 이거는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지선이었던 이 부분까지가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요 이후서부터는 요게 만약에 하루일 수도 있고 2, 3일일 수도 있지만 요게 저항 수준으로 바뀌어요. 야,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나? 심리가 그렇게 쉽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올라갈 때 어제까지는 죽기 살기로 팔던 이 저항이 왜 요 날만 지나면 이게 지지가 될까? 왜 그럴까? 이거 가만히 보면 그거예요. 요 이제 1번 심리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파악을 하죠. 이게 1번, 이게 2번이면 자, 이게 지지 심리가 뭐예요? 지지 심리가 뭐냐면 저 지지선이 붕괴될 때까지는 저기만 주가가 내려오면 오른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주식시장에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객장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객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앉아서 보잖아요. 앉아서 보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야, 이거 분명히 팔타임 같은데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아도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심리들이 많아요. 그럼 이 지지선의 심리는 저 가격만 오면 왠지 우군이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사놓으면 야, 사는 사람이 저기서 저렇게 지지가 됐는데 설마 저게 무너지겠어. 특히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한 두세 번 해주면 아주 확신이 화끈하게 서지요. 그러다 이게 딱 붕괴가 되면 어떤 현상으로 바뀌냐면 눈치를 먼저 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오르다가 주식이 여러분들 산 가격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심리가 어떻게 변해요? 본전만 와봐라 내가 진짜 당장 팔아치운다 이런 심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엊그제까지는 이제 오를 거야 했던 심리가 이제 내려갔으니까 본전만 와봐라 당장 팔아버린다 이런 심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지 심리가 저항 심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 지지선이 길면 길수록 이것도 그럼 하나 도출해낼 수도 있죠. 지지선이 길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지하던 게 붕괴됐다 그러면 앞으로 얘가 올라올 때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팔아버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저항도 더 센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죠. 여기만 올라오면 이제 그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저 가격만 올라와 봐라 내가 다 팔아버린다 이랬는데 막 그랬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계속 팔았어요. 그러다가 그걸 탁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바뀌었나 보다. 야, 근데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어찌 여기서 살까? 조금만 내려오면 다시 사놔야지. 이런 심리로 바뀌어버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거 사실 강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이쪽에다 성경 놓고 거짓말을 말하지 않으리.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리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물량을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팔았다. 근데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나중에 얘가 조종이라도 보여주면 사놓아야지. 옛날처럼 그런 심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고 지지 심리가 바뀝니다. 그게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갭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근데 갭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갭이 우리는 아까 이게 봤듯이 상승갭과 하락갭으로 단순히 구분하지만 갭도 일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갭에 따라서 보통갭이라고 있어요. 보통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보면 갭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쪽 방향, 다음 강의를 위해서 한쪽 방향만 설명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시장처럼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고 이게 이제 돌파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면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횡보 구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횡보 구간에서 나타나는 갭들은 메워집니다. 횡보 구간에 나타나는 갭들은 수시로 메워져요. 그러니까 횡보 구간에서 나타나는 갭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근데 횡보 구간을 돌파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갭들을 이걸 우리가 횡보 구간에서 나타나는 갭을 보통갭이라고 합니다. 뭐 보통이에요. 예, 그냥 평범한 갭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을 쫙 돌파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갭들을 이걸 돌파갭이라고 해요. 예? 돌파해놓고 이제 막 올라가다가 또 갭이 한번 탁 나오면 이 갭들을, 이게 갭의 일생인데 이걸 중간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갭, 또 이걸 측정갭, 이걸 급진갭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 아프죠? 네. 이게 왜냐면 왜 중간갭이냐면 앞으로 오를 거에 중간에 나타났다 이래서 중간갭이에요. 이만큼 더 오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중간갭이고 왜 측정갭이냐면 그래서 앞으로도 얼만큼 더 오를 것이다라는 걸 측정할 수 있으니까 측정갭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왜 급진갭이라고 하냐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돌파갭까지는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신감이 생겨서 가자.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갭들은 갭 막 이렇게 갑니다. 급격하게 움직이는데 급진갭이고요. 이때까지 나는 못 살이, 조금만 조정하면 살이 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르면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 가보자 딱 하고 살 때 탁 생기는 이 갭이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뭐죠? 예, 그레이브스톤 도지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앞집 뒷집 그리고 요때 생기는 갭을 이렇게 소멸갭이라고 해요. 이 이제 소멸하기 직전에 나타난다 그래서 소멸갭이에요. 저 소멸갭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반상회나 목욕탕이나 어디 사람들 모였는데 가면 온통 주식 얘기만 합니다. 뭔 주식 있어? 막 이러면서 그거 아직도 안 샀어? 막 이러면서 대화 자체가 주식으로만 돼요. 그럴 때 살살 생기는 갭이 소멸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타고 그레이브스톤 도지나 키리버살데이 반전 쫙 하면서 이제 생기고 요때 뭐 성골 반전, 키리버살 이런 것들 생기면서 횡보로 가든지 돌파갭 생기면서 또 요거하고 반대 과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갭은 반드시 메워진다 하는 것들은 이게 보통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횡보 구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이제 오해를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 안 메워집니다. 메워지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려요. 다음 두 번째, 갭은 몸통으로 파악한다. 갭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캔들을 보면 이걸 몸통이라 그러죠, 그죠? 요걸 아래 그림자, 위 그림자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오해는 갭이 몸통으로만 된다. 아래 그림자, 위 그림자 상관없다. 몸통이 떨어져 있으면 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갭은 위 그림자, 아래 그림자로 다 포함합니다. 네, 그래서 갭은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제 눈이 작죠? 요만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이 친구처럼 눈이 큰 사람 그건 갭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좀 뒤에서 제 눈 안 보이죠? 이 정도 있어도 갭이다 이거예요. 떨어졌으면 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몸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캔들의 고점이나 저점 혹은 고점이나 저점이 맞닿지 않아야 돼요. 맞닿으면 갭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눈곱만큼이라도 떨어져 있어야 갭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갭 분석 방법입니다. 이제 갭 분석 방법을 한번 보죠. 그렇게 중요한 갭이야? 그럼 그거 어떻게 분석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갭은 지지와 저항 구간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아까 배웠죠? 상승갭, 하락갭. 그 다음에 조정은 항상 갭에서 멈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종 이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조종 이러면 상승하다 하락하는 것만 조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네?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건요. 그것도 조종이에요. 그것도 되돌림입니다. 그 어떤 식이 조종은 항상 갭에서 멈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끝나고 요번 시간일지 다음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장이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자, 조종은 갭에서 멈춘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상승하다가 갭 상승을 탁 했어요. 이후에 이렇게 조종을 해도 갭은 항상 요 범위 내에서 지지 구간 역할을 하면서 또 간다. 근데 요것도 조종이죠. 요것도 조종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두 번째.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갭 하락을 했어요. 에? 하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요것도 조종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승 조종이고 요거 하락 조종이에요. 조종인데 갭은 이렇게 조종해서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아니에요. 멈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고 내려갈 때는 계단식으로 내려가는데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되돌림들을 조종이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것도 조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정. 추세를 조종해가면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종은 항상 갭에서 멈춘다. 갭이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생각해야 되면 내가 지금 여기 갭이 나타났어요. 올라가는데 이전에 저항 고점이 있나 저점이 있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에? 저항선 돌파할 때도 갭으로 갑니다. 저항선 돌파할 때도. 좀 이따 공식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갭은 눌림목이나 되돌림의 목표치로도 활용이 된다. 이게 뭐냐면 자 요렇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아까 여러분들처럼 야 요거 좀 내려오면 사야지. 그럼 어디서 사면 돼요? 요다가 대놓으면 들어옵니다. 뭐 조종 줄 때 여기가 대부분 파는 사람들의 목표치가 돼요. 여기까지는 밀립니다. 갭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때 지금 조종하는 분위기가 나?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려오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백 구간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거 올라오면 팔라 그랬는데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거 이제 올라오면 통상 여기서 리바운딩이 되면 갭 구간 오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다가 요렇게 대놓으면 팔립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갈 때 여기서 산 사람들한테는 목표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파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았던 사람들은 목표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갭이 생기면 항상 이전에 고점과 저점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더 하나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갭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갭 구간에서 3일 동안 연속 거래되는 모습은 드문 현상이다. 만약 갭 구간에서 3거래일 동안 거래를 유지한다는 것은 압축이 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갭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전 시간에 심리의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갭이라는 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될 때 이게 지지 구간이잖아요. 갭이니까. 그죠?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지지 구간이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는 이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보면 이게 지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정 강한 지지 구간이라면 얘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바이들이 팍 매수세가 나와서 바로 반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 3일간 지리 하면 이거 갭 지지될 확률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항도 강할 때는 얘가 진정 강한 저항의 갭이라면 얘가 올라올 때 한번 툭 올라오면 매도세들이 왔어? 이러고 팍 하고 막 팔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갭 구간에서 2, 3일 이렇게 싸매고 있는데도 매도세가 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매수세가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거 별거 아닌데? 내일 한번 탁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구간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거래되면 압축이 풀리는 거라고 판단하면 돼요. 소멸된다. 그렇죠. 예. 그걸 조금 제가 좀 멋있게 쓰려고 압축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힘이 소멸되는 거다. 그 왜 3일일까요? 3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저게 피보나치 수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뭐 수학적으로 피보나치 수열 보면 1, 1, 2, 3, 5, 8 있잖아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뭐 이탈리아 수학자에 의해서 이게 얘기가 된 수열인데 꼭 우리는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뭔가 3자에 걸리면 이상한 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뭐 내기할 때 가위바위보 할 때도 먹기 3판 이러잖아요. 그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1, 1, 2, 3, 5, 8 이렇게 돼서 앞에 두 숫자 더하면 뒤에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기 3판 뭐 이러잖아요. 뭐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시간 없는데 우리 빨리 하자. 그러면 야 막판 5판은 해야지 이런다고요. 막판 6판은 해야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막판 3판 아니면 막판 5판이에요. 그죠? 야구도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네, 뭐 이런 수열에 의해서 걸리는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런 개념이다. 3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얘가 비리비리하면 압축이 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갭 중요한 겁니다. 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막 열변 안 하겠죠. 안 중요하면 씩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갭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갭이 한 추세 내의 열에서 3번 나타나게 된다면 4가다 5법 중에 3, 공. 공이 뭐예요? 벼었다. 이래 빌공자. 그럼 뭐냐면 이런 추세가 있으면 뭐든지 하여튼 3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축구도 3골 넣으면 뭐 오늘 이겼네. 이래 전반전에 3골. 우리도 얼마 전에 3골 넣으니까 이기잖아요. 항상 그래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라고 하면 이 한 열이에요. 이게 한 열에 3번의 갭이 나오면 이렇게 갭이 3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4가다 5법에서는 3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30. 그럼 보면 시장의 과열 분위기를 의미하는 거다. 3번의 갭이 팍팍팍 생겼으면 시장이 과열이니까 매도해야 되나요? 매도 준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시장에서도 이런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벌써 딱 이렇게 줄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3개가 되면 매도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시장이 좀 이상하게 움직였을 때는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락하게 돼서 시장이 이렇게 한 추세 열에서 이 하락열에서 갭이 3개가 나오면 쫓아가면서 팔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뭐예요? 바이 타이밍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심리적으로 이때 되면 견디기가 힘들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예입니다. 3자 들어가는 게 이 상황까지 왔다. 그럼 그 다음서부터 삼치도 안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 심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열에 3개 이상의 갭이 생기면 그 방향으로 힘들이 성숙된 것이다. 반대 방향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캔들이 나오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 그림을 보면 갭 나오면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상방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사냐 이거예요. 그럼 이때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갭이 3개가 생겼죠. 예? 4개로 보이시나요? 3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 이때 저점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 확인. 어떻게 되냐면 갭이 이렇게 메워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갭이 메운 이걸 갭필링이라고 해요. 갭이 메워졌다. 갭 메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워지는 타이밍이 가장 아래에 있는 갭이 메워지는 타이밍이 최초의 바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이 고점에다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최저점에 사고 최고점에 팔 확률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최고점에 팔고 역사적인 저점에 사고 역사적인 고점에 팔 확률은 제가 요즘 그 디오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랑 골프 쳐서 이길 확률하고 똑같아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시장이 꺾였을 때 파는 것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세 개의 갭이 생겼을 때 가장 상단의 갭이 메워지면 이거 꺾였다 이렇게. 매도. 갭 메움이라는 건 뭐라고? 뭐가 매도가 메워져야 된다고요? 아까 종가가 메워져야 돼요. 종가. 종가. 그 다음에 요거는 하락갭이니까 갭의 상단이 중요한 선이라 그랬죠. 왜 갑자기들 어렵습니까? 당연하니까. 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니까 뭐 말이 없어.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지막 갭이니까 마지막 갭의 상단이 중요한 거겠죠. 이 상단을 종가가 돌파했을 때 갭이 메워졌다. 바이 이거고 여기도 보면 상승 갭이었으니까 마지막 갭의 하단이 메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단이 종가로 메워졌다. 매도. 도망가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메워지는 게 보였어요. 사긴 사야 되겠는데 이때 분위기가 하락 분위기였으니까 좀처럼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점 오면 한번 사야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갭이 메워지면 이때는 저항선이지만 돌파되면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지?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종가로 메워졌으니까 우리는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으니까 야, 요번에 이제 좀 강한 매도세가 생겼구나. 요번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승갭이니까 지지선이었죠. 근데 얘가 메워졌으니까 요부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왜 안 올라오지? 이러다가 여기서 파는 겁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래요, 매일. 왜 그래요, 제가? 로보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인간입니다, 휴먼. 여러분들하고 심리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상승 갈 때 저렇게 합니까? 저기 첫 번째, 세 번째 이게 바뀐 것 같고. 예. 여기, 감사합니다. 요거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거 얘가 잘못 프린트 했네요. 제가 이게 눈이 작아서 저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 이게 참 수술할 수도 없고. 자, 갭입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슬슬 풀어볼까요? 문제만 나오면 좀 기분이 좋습니까? 자, 일봉상의 상승 갭은 1번. 두 개의 캔들 몸통이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X죠. 몸통이 아니에요, 몸통. 상승갭이 뭐냐 묻는 거예요. 자, 오늘의 아래 그림자가 전일 아래 그림자와 같을 때를 말한다. 떨어져야 된다.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거 보시죠. 오늘의 아래 그림자가 전일의 아래 그림자와 같아지려면 얘가 이만큼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건 갭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저거는. 3번. 오늘의 아래 그림자가 전일의 윗 그림자와 정확히 일치할 때를 말한다. 갭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4번. 답이 없음. 제가 저기 주특기입니다. 문제가 좀 헷갈렸나요? 자, 하락갭은 약세 반전 시그널이 하락갭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갭은 반전형이다, 지속형이다. 반전형이다.
갭은 반전형이다. 갭은 지속형이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탈락이죠. 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락갭은 상승 지속형이다. 이런 막 째려볼 거죠. 그러니까 하락은 약세 지속 시그널. 이해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갭 정의의 유효한 거리를 묻는 겁니다. 요거는 3번. 예. 자, 제 눈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럼 이게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